다치고 나서는 사실 바람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그냥 끝내고 싶다. 그냥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게 너무 컸어요. 왜냐면 너무 괴로웠고 그냥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진짜 몇 년 만에 겨우 거의 일자리를 그만두다시피 하셔서 휴직을 하고 저를 만나러 거의 5년 만에 제가 사는 걸 보러 오셨던 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던 차인데 그게 닫혀서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회복이 안 된 증거였던 것 같아요. 몸을 두고 왔나봐 전성진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을 두고 왔나봐를 쓴 전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다 두고 오셨어요? 몸을 두고 왔나봐?가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두고 왔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책이에요. 진짜 몸을 두고 왔는지는 책 후반에 나옵니다. 약간 유체이탈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맞아요. 유체이탈이란 장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 또 베를린에서 하신다고. 지금 베를린에 지내고 있고, 베를린에서 다친 내용이에요. 베를린 볼더링 장에서 그 볼더링 하다가 한 4m 정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친 얘기입니다. 회복기. 그렇군요. 네. 너무너무 생생하게 약간 묘사가 된 걸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큰 고통이 있으면 그냥 잊고 네. 싶잖아요. 맞아요. 또 어떻게 용기 있게 이렇게 직면하셨어요? 그게 또 생생하게 쓴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쓸 때도 사실 이게 다 소화가 안 됐어요. 제가 이미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고 장면이 저한테 이렇게 되살아나고, 제가 떨어지는 순간을 계속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놀랄 정도가 있을 정도. 이거 쓰면서도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를 좀 써서 뭔가 내 안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다라고 해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쓸 때는 몸을 두고 온 줄 알고 쓴 책이에요. 근데 몸을 두고 온 게 아니었구나를 사실 뒤에 좀 아는 책입니다. 오히려 자기 회복의 과정이었네요. 네, 그 전체적인 회복 얘기고, 제가 그 사고에서 회복하고 같이 가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억에 대한 회복도 같이 하는 약간 이중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좀 얼마나 큰 사고였어요? 근데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베를린에 다치다 보니까 제가 외국어를 좀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능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느 정도 다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어로 막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이런 말을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진짜 헷갈리고, 책에 나와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면 4m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팔하고 다리가 둘 다 다치고 인대 2개가 파열되고 이 3개의 뼈가 다리가 골절됐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지금도 근데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 심한 거였을까? 왜냐면 지금 잘 걷고 있으니까.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책에 썼던 거는 이제 태어나서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픔을 좀 잘 참거든요. 정말 그때 딱 구급차에 실려갈 때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처음 겪어봤거든요. 팔꿈치 맞출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넣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막 환각을 보고 막 이랬어요. 네, 여기 책에 나오는데 막 제가 막 기차가 됐다가 기차 타고서 와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는 정신이 점점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와 지르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고통이나 아픔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잖아요. 어떠세요, 지금은? 그것도 약간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소화가 돼서 희미해지는 게 있고, 아니면은 희미해질 수 있어서 희미해질 수 있는 게 있고 하는데, 저는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 계속 제가 스스로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건지 자꾸만 이렇게 리마인드가 돼가지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책 쓰고 그 리마인드 되는 게 싹 사라졌어요. 트라우마의 치료네요. 예, 그래서 약간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트라우마 어떻게 가지고 살 거니까. 왜냐면 트라우마가 이미 생겼는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렇겠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육체적 고통은 다들 안 겪어봤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뭔가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큰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좀 어떠한 효과나 어떠한 작용으로 글을 쓰면서 그게 좀 승화됐다고 좀 느껴지세요? 저는 승화는 모르겠고 소화는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글이 그 소화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리로 다시 가져다 놓는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한 달 동안은 거의 못 썼거든요. 사실 전에 제가 첫 번째 책이었던 베를린의 육개장이 없어서는 되게 빨리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달 동안 거의 책을 못 썼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그때 계속
제자리로 우선 맞춰놓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글을 쓴다는 건 어쨌든 저 혼자 간직하려는 글이 아니잖아요. 독자가 읽어야 되니까 그거를 제 안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당신이 읽었으면 좋겠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 진짜 있었던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곱씹다 보니까는 이게 저절로 소화가 되더라고요. 글쓰기에 그런 효과를 잘 몰랐었는데 글을 쓰고 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뭔가 소화가 된다 이런 거. 책 쓰고 나면 약간 뭐 사람들이 민속신앙 믿는 사람들은 굿 한판 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치고 나서 가장 큰 생각이나 가장 큰 바람 이런 게 있었어요? 다치고 나서는 사실 바람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그냥 끝내고 싶다. 그냥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게 너무 컸어요. 왜냐면 너무 괴로웠고 그냥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진짜 몇 년 만에 겨우 거의 일자리를 그만두다시피 하셔서 휴직을 하고 저를 만나러 거의 5년 만에 제가 사는 걸 보러 오셨던 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던 차인데 그게 닫혀서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회복이 안 된 증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복을 좀 하고 나서는 제가 원래 베를린을 되게 많이 싸워요. 베를린에서 살다 보면 많이 싸워야 돼요. 외국인이니까 부당하고 이러면은 말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아니다. 근데 다쳤을 때는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회복이 되니까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말할 힘이 생겼을 때 사라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복의 과정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회복의 과정은 정말 힘들었고요. 고통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이 자기가 고유에 갖고 있는 방어기제가 있잖아요.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유체이탈 같은 게 제 방어기제거든요. 고통스러운 저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관찰자로 하고 그리고 계속 제가 생각을 해요. 막 여기서 의식이 사라지면 좀 덜 고통스러운가? 막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생각 뭐 1초가 1초처럼 흐르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렇게 좀 거리감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방어기제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 방어기제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두고 왔나 봤냐고 질문을 처음 했던 게 제가 방어기제가 있으니까 몸에서 빠져나오니까는 내가 그냥 이 몸을 두고선 정신으로만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제가 그 방어기제를 갖게 된 어렸을 때의 기억과 제 육체 회복하고 약간 같이 동시에 회복하려고 노력한 글이에요. 그냥 육체만 회복한다 그래서 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는 그 방어기제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갖게 된 거여서 없앤다기보다는 같이 잘 쓸 수 있게 유체 이탈을 하지만 몸을 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인정하고 최대한 몸하고 같이 이렇게 데려오면서 나랑 몸을 일치시키는 그걸 연습을 해야겠다 막 이런 친해지는 계기가 됐냐? 친해진다기보단 좀 후반에 나오지만은 하나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유체 이탈은 결국 떨어져 나온 거니까 친해지는 것도 사실은 두 개인 거잖아요. 몸하고 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몸이 나고 정신도 나고 그냥 나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체해가는 완전히 수용하게 되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정신과 몸에 대한 개념과 마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은 주인이고 몸은 도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몸과의 화해 편도 있어요. 누구보다 내 편이 될게 외로웠지. 늦어서 미안해. 이제 너를 마주하기로 했으니까 더는 두고 가지 않는 연습을 할게. 괴로워도 같이 느끼도록 해볼게. 순간을 함께 몰입하고 느껴볼게. 자신의 몸에게 던지는 이야기였네요.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때는? 엄청 오그라든다 이런 마음. 왜냐면은 그때 상담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유체이탈 하는 게 방어기제이고 이렇게 약간 해리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방어기제인데 몸한테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책의 좀 앞부분에 나와요. 나중에 돼서는 그게 아니란 거를 깨닫는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한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나였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결국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죽을 때까지 자신과의 화해? 네. 이런 거는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인식도 못하는 사람도 맞아요.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인식 안 해도 사는 데는 막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천천히 그게 사람 마음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서 공감대. 소화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외면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크게 다치다 보니까 이거는 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거나 나 자신의 트라우마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또 있을까요? 우선은 이 책에 제가 썼던 것처럼 그냥 다 나였음을 좀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분명히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지? 내가 생각하는 나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감지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미세하든지 되게 강력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그냥 드는 생각은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따라가다 보면 사실 웬만하면 트라우마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든 안 좋은 기억이든 아니면 뭐 되게 좋은 기억이든 하여튼 어떤 게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퍼즐을 맞춰보는? 제가 글 쓸 때 했듯이 다 따라가 보고 좀 쫓아가 보고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감정이 어떨 때 내가 주로 느꼈는지도 생각해보고 약간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답지 않은 순간을 발견하고 네. 그거의 원인을 내가 왜 그럴까 우선 알아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약간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면 엄청 후회에 쌓일 것 같거든요. 네. 이때 이랬으면 안 했어도 남 탓하는 마음도 엄청 세게 맞아요. 그것도 진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은데. 남 탓도 남 탓이지만 사실 나한테 향하는 내 탓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근데 사실 그 레벨을 안 해도 됐거든요. 딱 볼더링 스튜디오 가서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원래 하는 레벨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로 가서 동영상 촬영하려고 세팅하고 이러면서 딱 마지막 홀드에서 제가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니야, 오늘은 무조건 된다. 이러면서 제가 그걸 뻗었어요. 내려와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저를 탓하게 되고 그냥 모든 상황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막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책임이 나한테 있어도 사실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것도 사실 회복에 굉장한 일부였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벌어진 일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사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사실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도 사실 잘 못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사고의 그 여러 면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큰 회복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후유증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과거를 인정하는 방식과 닮았다.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미련 없이 현재를 받아들이고 다가올 일에 집중하는 결국에는 자유로워지는 여정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 글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제 어린 시절이랑 다친 거랑 같이 흘러요, 책에서. 어린 시절에 저한테 있었던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나오겠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계속 힘들어하며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와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트라우마나 사고가 저한테 후유증을 남겼죠. 사고 같은 경우에 뭐 새끼손가락 감각이 없다거나 유체이탈이나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겠죠. 근데 그거를 그럼 나는 이제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만으로 36살인데 언제까지 근데 그러고 살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제가 괴로운 일이고 그 흔적이 남긴 거를 잘 다루면서 사실 또 좋은 흔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더 이렇게 농담 같은 것도 잘하고 막 재밌고 밝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데리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후유증 데리고 되게 잘 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짐이에요. 나 진짜 이게 잘 살겠다. 잘 살아보겠다. 약간 이런 선언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네. 이러한 강도의 고통을 다시 만난다면 근데 또 결국에는 잘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첫 페이지에 이 회복을 같이 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잘 살아야겠다 싶어요. 그 사람들하고 있는 생활이나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아이러니한 진리인 것 같아요. 네. 아까는 너무 큰 고통이 있으니까 끝내고 싶다라는 맞아요. 그 끝에 가니까 맞아요.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꽃피어 오른 듯한 느낌이 맞아요. 좀 진짜.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거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회복되면서 오히려
나 되게 잘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날 도와줬고 내가 얼마나 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왔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말씀 주셨지만 이를 통해 얻은 좀 깨달음 한 3가지 정도? 그냥 딱 짧게 말하면 첫 번째는 다 나다. 다쳤을 때,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기억에 있어서도 나고 다 나였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되게 잘 살아왔다. 잘 살아남았고 잘 해나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한테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면이나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결국에는 소화를 한다면 트라우마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죠. 하지만은 왜냐하면 말하기 좀 되게 애매한 게 어떤 트라우마는 너무 크고 베를린에 있다 보면 난민 친구들도 많이 보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 트라우마를 적용시키는 거는 제가 깜냥이 제가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나였고 나를 데리고 잘 살아보자. 나로 잘 살아보자. 이것이 저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독자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세요? 제가 사실 이 책에 나오는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영혼의 노숙자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부터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 팟캐스트에 제가 종종 게스트로 나갔는데 이 다친 에피소드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풍성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 에피소드를 여기 서문에 몇 화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왜냐면 그 에피소드는 되게 웃겨요. 왜 막 우당탕탕 진짜 회복기인데 그 간극을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독자분들한테 적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많이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첫 번째 책인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와 몸을 두고 왔나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떤 책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정말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교훈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책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